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개파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정당들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정의당은 우선 이 세 번째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첫째로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네.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다. 두 번째는 너무 좋아하시네요. 두 번째는 네.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내줄 테니까 네. 국회 탄핵 가결을 막아달라.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지시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제 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네. 나는 18년 동안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백만 국민들의 외침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비정상으로 이게 매도하는 거라고.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번망에서 벗어날 국리만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어제 확인을 했죠. 예,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네. 친박의 맏형 자장 이렇게 표현되는 서채원 의원이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정 안정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야권과 협의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다. 이게 이제 아마도 친박의 마음을 정리해서 한 발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집권 여당에 실세로 있다는 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니라 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이야기하는 아직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임기를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어제. 네. 이제 발언의 진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진퇴를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그렇죠. 퇴진을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겼어요. 네. 최순실이 없어서 자신의 진퇴조차 결정 못하나, 네.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제 그 취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탄핵은 가당치 않다. 예, 두 번째는 그런데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예. 여야가 새누리당 친박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서 물러날 방법을 논의해 봐라. 네. 그래서 임기 단축을 안을 네. 합의에 가져오면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런데 그 합의가 쉽지 않을걸? 이 얘기. 이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요즘 독심술 연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어제 너무 현란하게 이렇게 꼼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좀 헷갈려요.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헷갈리는 척하고. 헷갈리는 척하는 겁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좀 쉽게 그 의도를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비박계에서는 자 이제 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 더 가자. 9일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비박과 연대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2일날 가겠다고 하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기다려주자. 비박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오늘 최종 결정은 10시에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네.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첫째로는 어제 대통령 담화가 탄핵 교란을 위한 담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탄핵 D-Day -3일 되는 시점에 탄핵을 코앞에 두고 네. 특히 비박계를 교란하기 위한 담화입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성을 오히려 확인시켜 준 거다. 네. 그렇게 보고요. 어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에서 임기 단축 합의를 하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친박을 겪어본 비박이라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박이 어제 대통령 담화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바뀐다면 그동안 비박의 반성문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결국은 이것이 이 탄핵이 가장 견고하게 결정될 수 있는 조건과 시간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 일을 변경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희 정의당은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3당이 일사불란하게 함께 가야 될 문제니까 오늘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은 9일까지 기다려주자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으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로 하는 게 맞다가 기본 입장이신 거네요.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2일과 9일을 봤잖아요. 네, 9일은 마지막이어서 9일이고. 사실은 2일을 세게 이야기했지만은 그때도 비박계는 9일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결정의 견고성을 고려해서 비박계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대통령 담화가 나오니까 오히려 더 늦춰서는 안 되겠다. 거꾸로. 이런 문제인식을 많이 갖게 된다고 봐요. 국민들도. 시간을 주면 줄수록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네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점과 관련해서는 책임있게 담보될 수 있는, 조건이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돼야 될 겁니다. 2일날 만약에 본회의에 붙였다가 부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9일날 시도합니까? 부결되지 않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 이 일은 너무나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뒷감당이 쉽지 않다. 그렇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국회를 향해서. 아마 횃불이 날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어제 제가 비박의 한 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담화의 목적 자체가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르는 혹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분들을 좀 자극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고 탄핵 반대 여론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실제 그렇게 여론이 움직이는지 좀 보고 싶다. 그렇죠. 이게 대통령의 꼼수에 여론이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3일 날. 다음 토요일 날 광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박근혜 정권과 친박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야당도 정말 긴장해야 되고 또 국민들도 주권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고도로 지금 발휘하고 계신데 끝까지 이 상황을 함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의사표현을 했고 또 거리에서도 많이 모였으니 의사표현이 충분했으니라고 긴장을 풀면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끊임없이 시험하려 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혹시 살 길이 없는가? 끊임없이. 그래서 국민을 최종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종 책임자인 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집회 계속 나가야 되는 거네요? 피곤하게? 그럼요.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많이 나오셔야 돼요. 하기는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오로지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보여준 뜻의 힘 아니겠어요? 무서우니까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죠. 이것은 뭐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네. 국민들이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입장을 주권자로서 명령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헌정유린 국정농단 사태에 우리가 책임을 묻는 단계까지 온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게임은 국민들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그 어떤 시험도 좌절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박근혜 그 정권을 단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국민에게 참 피곤합니다. 피곤한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담화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게 다른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대통령은 지금 불소추 특권 뒤에 숨어서 네. 지금 피의자로서 사실상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네. 대통령직, 그 대통령 담화, 이건 다 대통령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 대통령직의 모든 특권들을 활용해서, 불소추 특권, 그 다음에 담화, 뭐, 국민들에 대한 뭐, 여러 메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의자로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뇌물죄 기소에 맞서서 네. 어제 그 변론을 한 거죠.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그 저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본인은 한 번도 그러니까 사익을 공사가 개념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 정호성 그 비서, 네. 정호성 비서가 제일 부속실에 있는데 그 대통령 집무실 옆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다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때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일 부속실에 있는 비서도 녹음을 해야 돼. 출근하면 바로 옆방이니까 수시로 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사저, 네. 집하고 집무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것을 미루어 보면은 정말 18년 동안 나는 그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짐이 곧 국가다. 내 사사로운 일이 곧 국가를 위한 일이다. 이런 뿌리 깊은 그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신이 뭔가 생각이. 추구하면 그게 공익이다. 그게 뭐든 간에. 그렇죠. 내 개인의 모든 생각과 실천은 행위는. 일은 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출석해서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느냐 물어보니까 깨어나시는 시간부터 주무시는 시간까지가 집무 시간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다 연결된 거다, 사실은. 네. 네. 숨만 쉬어도 국익이고. 그렇죠. 네. 주무시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주무시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출근하지 않는 대통령, 공사 개념 자체가 없는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네. 네. 저희가 또 다른 사안으로, 왜냐면은, 다른 당 대표님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3당 대표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저희가 심상진 대표님에 연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제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이 얘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요즘 독심술 연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어제 너무 현란하게 이렇게 꼼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좀 헷갈려요. 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새누리당이 헷갈리는 척하고. 헷갈리는 척하는 겁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너무 헷갈려서 제가 좀 쉽게 그 의도를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비박계에서는 자 이제 네.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 더 가자. 9일날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제 비박과 연대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2일날 가겠다고 하고 또 국민의당에서는 기다려주자. 비박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정의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오늘 최종 결정은 10시에 3당 대표 회담을 통해서 네.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첫째로는 어제 대통령 담화가 탄핵 교란을 위한 담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탄핵 D-Day 사중에도 없고 오직 번망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어제 확인을 했죠. 예,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자면 어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러 말들이 나왔어요. 근데 네. 친박의 맏형 자장 이렇게 표현되는 서채원 의원이 질서 있는 퇴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국정 안정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야권과 협의해서 질서를 만드는 게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우다. 이게 이제 아마도 친박의 마음을 정리해서 한 발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집권 여당에 실세를 있다는 게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불쌍한 거죠.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이야기하는 아직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임기를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마이너스 3일 되는 시점에 탄핵을 코앞에 두고 특히 비박계를 교란하기 위한 담화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될 필요성을 오히려 확인시켜 준 거다. 그렇게 보고요. 어제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에서 임기 단축 합의를 하라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랫동안 친박을 겪어본 비박이라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박이 어제 대통령 담화로 흔들리거나 마음이 바뀐다면 그동안 비박의 반성문은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을 주면 줄수록.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것이 이 탄핵이 가장 견고 결정에 맡기겠다 어제. 이제 발언의 진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진퇴를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의 퇴진을 결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겼어요. 최순실이 없어서 자신의 진퇴조차 결정 못하나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어제 그 취지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탄핵은 가당치 않다. 두 번째는 그런데 어쨌든 시끄러우니까 여야가 새누리당 친박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서 물러날 방법을 논의해 봐라. 그래서 임기 단축을 안을 합의에 가져오면 그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 합의가 쉽지 않을걸? 이 얘기. 심상정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개파 간의 입장 차이가 있고 정당들도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 정의당은 우선 이 세 번째 담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담화는 첫째로는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새누리당 작전 지시다. 두 번째는 너무 좋아하시네요. 두 번째는 임기 단축 개헌 카드 내줄 테니까 국회 탄핵 가결을 막아달라. 그렇죠. 이게 이제
지시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제 다 이게 내 잘못이 아니고 네. 나는 18년 동안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주변 관리를 잘못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수백만 국민들의 외침을 그러니까 국민들을 비정상으로 이게 매도하는 거라고. 뭘 잘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은 안